영민 매니저, 네. 다 좋고 반도체 좋고 해피엔딩으로 갈까 하는데 항상 뭐 주식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란 문제가 살짝 거슬리고 네. 어제 오늘 약간 논조가 바뀐 게 이거 약간 전쟁 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언론들이. 미국의 이제 전략 전투기들이 막 이제 중동으로 날아갔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또 협상 전략이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감을 이제 고조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뭐 대화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시한을 좀 제시하면서 핵협상에 이제 이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군사적 옵션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들이 입에서 계속 이제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오니까 네. 한쪽에서는 막 이제 열흘. 긴장감이 이제 좀 고조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되면 결국 이게 증시에 이제 타격을 주는 게 사실상 뭐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제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에 이제 차질도 있는 거지만 그 수송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중동 석유. 근본적인 네. 차질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증시가 우려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말 전후로 협상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이란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협상에 이제 나설 수 있는 뭔가 이제 좀 동기부여가 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란을 타격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또 미국 증시는 또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이거 우려를 빌미로 또 숏배팅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의 흐름은 분명히 좀 신경 쓰인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웬만한 악재에도 네. 흔들리지 않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좀 체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밤에 또 야간 선물은 뭐 한 약법권 정도 수준에서 이제 네.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개장 초반에 이제 프리마켓의 이제 분위기는 조금 또 무겁게 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이 열리고 나면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셨던 네. 것처럼 또 패시브 자금 ETF 들어오고 들어와요. ETF의 자금 네.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또 시장이 좀 들썩들썩 또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이제 미치는 이제 충격은 조금 제한적입니다만 분명히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미증시의 이제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너무 탁 올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악도 분명히 이란 전쟁 뭐 적어도 공습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팀장 두 종목만 볼게요. S-오일하고 HMM입니다. 네. S-오일은 무시하다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 HMM 같은 해운주들도 이란 별거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두 종목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뭐 종목으로만 갈게요. S-오일과 HMM. 네, 뭐 그 종목으로 보신다면 이제 정유주죠. 네. 정유주가 이제 최근 뭐 굉장히 좀 좋은 뭐 이렇게 뭐 앵커께서도 여러 번 좀 짚어주신 점들도 있고, 뭐 정제 마진 이런 것도 우리의 어떤 물가나 뭐 어떤 뭐 좀 AI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몰입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고, 어쨌든 뭐 정유주도 이제 에너지로 하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도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사실 이제 신고가 부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긴장감이 고조됐으니 유가 뭐 물론 유가가 밤사이 오르긴 했습니다. 더 올라갈 테니 정유주에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이슈 이런 갈등을 가지고 유가 정도에 좀 베팅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유가에 좀 매매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저는 WTI를 다루고 있는 원유 선물 쪽 ETF로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좀 선호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또 긴장이 이렇게 조금 후퇴할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빠지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전적으로 또 너무 큰 비중으로 이렇게 좀 공략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지 차원에서 이게 좀 선호도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는 이제 ETF 원유 ETF를 좀 이용하시는 원유 선물 ETF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올해의 다코스 여러 개의 다코스가 있겠습니다만 북극 항로의 어떤 키워드가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출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해운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다들 아셨을 거예요. 흠슬라 나오네요, 저기. 예, HMM이 또 지금 이렇게 창고에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뭐 10조 대가 넘는 이제 엄청난 그런 좀 자금이 들고 원하는 사업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어떤 어제 흐름도 그게 컸죠. 네, 같이 타면서 지금 이제 저항선들을 뚫어내면 가장 좀 좋은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직접 공략하시기보다는 그냥 저는 원유 선물 ETF가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는 네. 이제 좀 시작한 게 아닌가. 뭐 좀 그래요?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뚫고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아랫꼬리 윗꼬리를 좀 다는 이렇게 좀 봉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저항대를 좀 뚫어내기 위한 이제 그런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흐름 뭐 그렇게 되면 운임이 올라가고 그렇게 그럼요. 되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조금 더 가속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유주보다는 해운주에 조금 더 선호도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정유주보다는 해운주가 조금 더 쉽게 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있기 때문에 꼭 이 이제 이란 이슈가 아니더라도 북극 항로 또 이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런 좀 재료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주가에 큰 자극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H&M 한번 눈여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 재료로 두 개 반응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요. 뭐 대표적으로 SOL 또 HMM인데 우리 정경민 팀장은 이게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유주들은 쉽게 또 빠지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 재료 외에 뭐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네. 북극 항로 재료가 있는 해운 업종, 뭐 HMM, 또 페노션, 벌크선 이런 걸로 해지를 걸어놓는 것이 빠른 대응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오늘은 먼저 출발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좀 인간적으로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만 네. 일발 어디로 갑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좀 쉬어도 되고요. 되는데 몰라요. 네. 제가 어제 하필 또 코스닥이 5% 폭등하는 날 또 간만에 SK 하이닉스를 들고 왔더니 코스닥이 급등해가지고 네. 장중에 되게 민망했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 수익률을 이제 따라가기 좀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소부장 종목들이 또 폭발해 버렸잖아요. 좋았어요. 유진테크가 어제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또 급등을 했고 PSK 뭐 이런 기업 PSK PSK 홀딩스. 홀딩스가 또 막 20% 넘게 급등이 나오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만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메모리 장비주들도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그 부분을 계속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 했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가봐야죠. 같아서 네. 오늘은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는 거의 뭐 코스닥 탑 10의 종목들이 시세를 거의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총 1위 이제 에코프로와 알테오젠도 어제 굉장히 좀 강했고요. 한 8% 이상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삼천당 제약, 3천당이었죠. 네. 케어젠 막 네. 3천당 제약이 지금 시총이 지금 15조가 다 됐거든요. 굉장히 지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는데 D&D 파마텍은 사실 어제는 시세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D&D 파마텍도 시총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어제 이제 좀 약했는지를 보면 D&D 파마텍은 상장된 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코스닥 150 지수 안에 편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ETF 안 네, 왔어요? ETF에 아직 편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매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뭐 코스닥 150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역발상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코스닥 150 이제 정기 변경이 진행될 때 코스닥 15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코오롱 티슈진. 티슈진이 아직 코스닥 150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기업이 D&D 파마텍이거든요. 거의 4조 가까이 되는데 아직 코스닥 150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특히 어저께 여러분들 뭐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어저께 코스닥 시장에 1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역대 최대 금액이거든요. 팬데믹 때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코스피는 조단위 이상의 매도가 나온 반면에 코스닥을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이제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 좀 주목을 좀 해 나가셔야 된다. 사실 이제 D&D 파마텍은 뭐 오럴링크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메세라가 또 화이자의 이제 피인수가 되면서 이제 빅파마의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갖고 있는 가장 유력한 이제 비만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고 이 오럴링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화이자가 이제 맷 24 이제 5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흡수율이 이제 기존에 한 5배 이상 이제 늘어났고 네. 저는 이 오랄링크가 이제 적용된 맷 245를 포함해서 D&D 파마텍이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좀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건 고가 이제 펩타이드를 상당히 좀 덜 쓰고도 높은 이제 흡수율을 이제 달성해냈다라는 거. 이게 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상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가 지금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제형 개발을 상당히 좀 속도를 높이고 있고 위고비는 이미 경구제형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약값이 떨어지고 나니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화이자 입장에서는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2주 만에 이제 다른 이제 경쟁작들이 24주, 48주에 달성하는 이제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또 패스트 트랙에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D&D 파마텍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은 여전히 순항 중이다. 다만 저는 오늘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빼고 DD01하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알츠하이머요? 네. 예. DD01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FDA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이제 이 메시 치료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위고비하고 마드리갈의 이제 레즈디프라 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 이 DD01이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로 임상의 중간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투약 4주 만에 평균적으로 이제 지방간이 한 50% 좀 감소하고 용량을 이제 높였을 때는 거의 70% 이상 지방간 이제 감소 효과가 발생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빅파마들이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지방간 감소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 효과거든요. 그래서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 비교했을 때도 효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임상 이제 중간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 결국 이거잖아요. 이 DD01도 과연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미국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임상 이상이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이 메시 치료제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요 치료제 DD0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사실 요 부분은 많이 이제 부각이 안 된 건데 시판된 이제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키순나, 레캔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레캔비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사실 이제 뇌 안에 이제 있는 불순물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의 이제 원인이 뭐 타우 단백질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이런 이제 뇌 속에 이제 발생하는 어떤 단백질 요걸 이제 얼마나 빠르게 좀 제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이제 타겟을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NLY01이라고 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기전이 조금 달라요. 사실 우리 뇌가 정말 좀 신비로운 게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뇌혈관 장벽 때문에 약물이 투가 안 돼서 BBB 셔틀이 중요한 거지만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 뇌혈관 장벽으로 인해서 뇌로 침투되는 어떤 바이러스나 염증 물질을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뇌혈관 장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이 뇌혈관 장벽으로 인해서 뇌 안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다른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기 좀 힘들기 때문에 뇌 안에만 있는 면역 물질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뇌 안에만 이제 뇌 안에만 있는 면역 물질이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뇌 속에 침투한 이제 염증을 없애는 착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이제 발생을 했을 때는 뇌 속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계속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츠하이머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규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NLY01은 다른 이제 키스루나나 레캔비랑 달리 이 마이크로글리아를 제거하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개발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참신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에는 뭐 빅파마 쪽의 기술이자난 이제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이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스코텍이 올해 들어서서 사노피 쪽에 1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아델 Y01을 이제 기술 이전했잖아요. 그거 외에 저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또 가장 좀 높은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NLY01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빅파마의 이제 협력을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D&D 파마텍이 비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메시 치료제 쪽 다양하게 이제 이 GLP-1 유사체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신약 개발의 이제 가치를 감안하면 추후에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기조적인 매수세가 좀 기대되는 ETF 자금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인데 주가는 지금 거의 뭐 한 3개월 이상 8만 원대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충분히 저가권에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오랜만에 D&D 파마텍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최근에 이제 뭐 최고가가 11만 3천 원 정도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11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이었던 한 7만 5천 원 정도 구간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D&D 파마텍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뭐 먹는 위고비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D&D 네. 파마틱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영민 매니저가 일발을 간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하는 이 소위 말하는 네. 이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료제 네. 관련한 부분에서도 좀 상당 부분 이건 꽤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함께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민 매니저 일발을 받고 지금 다시 프리마켓으로 와 보면 앞에 한화 붙은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지주사 한화 자체도 3%대고 한화 시스템은 너무 좋고요. 한화 오션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영인 팀장 어제 히트 상품은 한화 솔루션이 뭐 야 이러다 상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였는데 지금 한화 솔루션은 오히려 좀 쉬고 있거든요. 오늘 이참에 한화 라인들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네. 뭐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네요 요즘에. 네, 뭐 한화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자극을 받을 만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일단 평화 분위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평화 분위기가 조금 이제 흘러가면서 방산주들이 좀 투자 심리가 좀 가라앉았었는데 이제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후퇴했었던 투자 심리가 좀 다시 좀 올라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꼭 하나 아니더라도 이제 빅4로 불리우는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소 모두 지금 뭐 빨간불 상당히 강하게 출발할 수 좋습니다.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밤사이 이제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주항공 스페이스X에 대해 관련한 그런 종목들은 나름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컬럼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형 그 위성의 시대가 저물고 이 이제 조개도 위성. 셔틀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적에도 작은 군집 위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에 띄워놓은 드론과 같은 그런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그런 위성 비즈니스가 좀 뜨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세트랙 아이를 비롯한 또 위성의 파운드리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한화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한화가 가지고 있는 거의 핵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거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요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화오션 뭐 조선주 굉장히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글쎄 뭐 지금 1분기 적어도 상반기에는 저는 이제 수주로 가는 이제 그런 종목이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뭐 조선이나 또 뭐 방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마스가 이야기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수주가 나왔던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해양 뭐 관련된 이제 어떤 뭐 저도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을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다음은 네. 우리 턴이다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뭐 필리조 선수가 뭐 단순히 이제 뭐 어떤 전략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배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러스트 벨트 자체를 이제 바꿔주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고 온타리오 조선소 얘기 또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화에 유리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또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재료들은 충분히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픽은 뭐를 보세요? 지금 어제는 한화 솔루션이었고 아예 한화 그룹 ETF도 있고 아니면 지주사 한화가 네. 가장 무난하다. 요즘은 이제 픽을 원하셔가지고 예, 정경희 저는- 팀장의 픽은 저는 한화자 붙은 것 중에서는 지금은 한화오션이 좀 반등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불편해졌잖아요. 예. 협상에서 좀 레버리지로 좀 쓸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카드가 원전 아니면 조선이다. 원전 아니면 조선인데 가장 좀 앞단에 있는 이제 그런 좀 조선주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여전히 뜨거운 업종은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지주 그리고 증권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프리마켓과 살펴볼 이슈는 제2의 증권주를 찾아라. 더 정확히는 제2의 미래에셋 증권을 찾아라. 영민 매니저. 네. 올해만 놓고 보면 미래에셋 증권이 왕입니다. 뭐 내가 왕이 될 쌍이냐의 네. 왕인데 201% 3배가 올랐거든요. 우리 고객분들도 제2의 미래에셋 증권 알려주세요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바이오 섹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이 금융주 중에서 이제 은행 지주사, 증권사 어떤 걸 이제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이제 증권사 증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했죠. 솔직히 이 정도로 세게 갈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시총이 4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제 밸류를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에셋증권은 단순히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호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 뭐 수익성이 좋아지고 배당도 많이 해주고 스페이스X. 이것만으로 올라간 건 네.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지만 스페이스X 이슈도 네. 붙어 있죠. 여러 이제 재료들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증권주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떠올리시는 것처럼 네. 증권주는 그냥 미래에셋증권이다. 됐죠. 이렇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이게 이제 뭐 어디까지 갈지 쉽게 이제 가늠하기 좀 어려워요. 앞자리 바뀌는 뭐 10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뭐 한 8만 원, 진짜요? 9만 원 정도에서 네. 고점이 한번 만들어질지. 오늘도 지금 프리에서 다른 업종은 조금 쉬어가는데 증권주 워낙 강하잖아요. 특히나 또 SK증권이라든지 상상인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동전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동전주를 탈피하는 상한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증권 붙어 있는 종목들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찾고 하나씩 좀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급기야 지금 안 움직이던 NH투자증권까지 급등하고 어제 있고 현대차증권. 네, 그 외에 많은 증권사 이런 증권사가 있었나 싶은 증권사들도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증권주 테마가 저는 이제 좀 득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오늘까지는. 높으니까 그리고. 트레이딩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주 테마를 좀 보시면 되고 음. 제2의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바이오주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뭐 좀 저는 조금 알려주세요. 고민되긴 합니다만 대장주는 저는 올해 이제 올릭스를 한번 좀 꼽아드리고 싶어요. 많이 강조를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올릭스는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고 최근에도 이제 벡터호러스하고 같이 이제 RNA 간섭과 이제 BBB 셔틀을 이제 결합시키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장주 또 ABL 바이오가 하고 있는 시도와 너무 또 비슷하고요. 실제로 이제 올릭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이 릴리가 이제 쓰는 전략을 올릭스 2.0에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CNS 쪽과 특히 RNA 쪽은 올해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올릭스는 상승률로 따져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뭐 한 탑3 안에는 분명히 좀 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물론 ETF 자금이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 이제 바이오 기업들 막 삼천당 제약이나 케어젠 이런 종목들이 막 폭등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으로 저는 바이오 기업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은 실제로 이제 계절적으로도 입춘이 한참 지났잖아요. 날씨 요즘에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3월, 4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학회, 유럽의 이제 뭐 폐암학회, 거기다가 이제 AACR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진행되면서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박람회였다면 이제 실제로 이런 학회 모멘텀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이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대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뭐 이제 바이오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꼽는다라고 하면 올해 상승률 순위에서 이제 그래요? 올릭스 올릭스. 절대로 빼놓으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ABL 바이오도 제치고 지금 알테오젠 간다 치면 네. 지금 왕이 되려고 해서 맞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올릭스를 꼽아 주셨지만은 네. 삼천당 제약도 기술적 분석 한번 해주시죠. 삼천당 제약 네. 이미 왕이 됐죠. 왕인데 시총이 지금 15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펩트론도 저는 올라간 이유는 삼천당 때문이라고 봐요. 삼천당 제약이 어느덧 지금 시가총액이 15조가 넘어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펩트론이 지금 6조밖에 안 되니까 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싸 보이니까 어제 펩트론도 갑자기 그냥 네. 시세가 2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삼천당 제약이 갑자기 다이치 상큐 이제 자회사하고 맞아요. 뭐 사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다. 조건부 뭐 기술 이전이라고 저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세마글루타이드가 미국에서는 이제 특허 만료된 얼마 전에도 이제 막 복제약 나온 것 때문에 이슈가 크게 힘세너스. 됐었잖아요. 네. 힘세너스 때문에. 근데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는 실제로 이제 2032년까지 사실 특허 만료가 이제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복제약을 만드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에서는 2026년 올해 3월 달에 물질 특허는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빠르게 일본에 이제 다이치 상큐하고 손잡고 위고비에 이제 복제약 그것도 이제 예. 경구 제형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알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북미와 이제 유럽 쪽에 계속해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좀 돈 버는 또 바이오텍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삼천당 제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부각이 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을 빼면 시총 1위가 이제 돼버릴
상황이니까 ETF ETF 때마다.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 어제도 거의 뭐 ETF 자금 유입의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0당 제약은 당분간 좀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지금 주당 가격이 65만 원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나 무증 뭐 이런 것들을 또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성이 이제 조금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약간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이건 전적으로 제 내피셜이거든요. 이제 그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75만 원 정도까지 이제 좀 높게 잡고 네. 어쨌든 ETF 자금이 계속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바이오텍 기업 중에 대장주가 3,000당 제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가 꼽은 제2의 미래에셋증권, 뭐 저희가 꼽았다고 해서 미래에셋증권처럼 한 달 반에 3배 오르고 이제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후보 올릭스를 꼽아 주셨고 시장에서는 좀 달리고 있는 것은 3,000당 네. 제약입니다. 이제 아일리아, 황반병소 치료제 카피약부터 해서 지금 다이치 산교와 먹는 비만약 카피약입니다. 이게 또 파급 효과가 좀 크다. ETF 자금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정경민 팀장과는 누가 제2의 미래에셋 증권이 되느냐 2차 전지를 가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글 하나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YS킴님, 만물 박사님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악재성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회사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것이고 지금 워낙 반도체로 또 많이 갔죠. 뭐 단기 매매로 보고 던지지는 마세요. 또 이렇게 또 조언도 함께 해주셨는데 정경민 팀장과 2차 전지로 한번 가볼 텐데 그 전에 또 이런 문의가 왔네요. IBK 투자증권은 지금 왜 소외가 됐나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네, 네. IPO를 하긴 했는데 네. 상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장 외에서 거래가 그렇죠. 예.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제가 가장 잘 못한 그 투자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의 그 사주를 산 게 네. 두고두고 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네, 이 얘기는 넘기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이거 지금 왜냐면 워낙 막 오늘은 삼성증권에 앞서 뭐죠 그 증권사들 그동안 언급 안 된 증권사들도 NH 시세, 예, 상상인 증권도 지금 제2의 미래에셋 증권은 제가 볼 때는 그 2선 증권사가 될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중소형 증권사. 그러니까 오히려 증권이 한 예, 번 더요. 자본금 5조 미만, 한 3조 미만에 있는 이제 어제 현대차증권이나 SK증권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한번 훅 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한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로 점지를 해주셨으니까, 좋습니다. 점지가 아니라 이제 한정을 주셨으니까 찾아야죠. 이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차 전지는 적어도 저는 작년도 사업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조금 숨을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물론 어제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야 코스닥의 이제 수급적인 특징 때문에 이제 좀 크게 오른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이 셀 업체들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좀 한참 좀 달려갔었던 로봇과 함께 달려갔었던 전고체 이런 쪽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더뎌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역시 이제 2차 전지의 지금 시가총액, 2차 전지 종목들의 지금 시가총액과 어떤 펀더멘탈적인 실적의 어떤 괴리, 시장에서의 어떤 불편함이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종목들이 좀 공시가 이렇게 좀 투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라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적어도 한 3월 중순까지는 다소간 적극적인 매매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당장 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정도로 좀 한정을 한다면 역시 이제 코스닥 쪽에 큰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작년 마지막 방송 올해를 빛낼 종목 뭐 하나도 뭐 에코프로를 좀 선택하긴 네. 했습니다만 그런 흐름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이거를 들어올릴 여지는 충분히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ETF의 패시브적인 움직임이지 에코프로가 좋아가지고 확 이렇게 적극적인 뭐 2차 전지의 ETF가 막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거기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한 3월 중순 사업 보고서의 어떤 모든 리스크 그리고 실적적인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2차 전지의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더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도 이제 올 1년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EV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이런저런 수주가 끊기고 뭐 이런 게 리스크가 있는 셀 업체들보다는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지금 생산 제대로 못하면은 또 막대한 감가상각을 네. 떨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소재를 좀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감가상각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이라고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옛날처럼 막 4680 막 해가지고 수십만 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좀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 이런 쪽은 이제 주문 생산형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셀 업체들보다는 올해는 소재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이렇게 두 종목을 올해 2차 전지의 뭐 리딩 종목, 지표 종목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이 사업 보고서의 리스크 그리고 실적적인 어떤 괴리감에 시장에서 불편함이 좀 남아 있는 3월 한 중순까지는 2차 전지의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패시브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을 단기적으로 찾는 거는 그냥 오히려 증권주에서 중소형 증권사가 따라갈 여지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처음에 좀 이치전지가 드리면서. 나왔으니까 삼성 SDI도 네. 한번 봐주시죠. 어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해서 뭐 장부가로 11조짜리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받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진심을 좀 보여주니까 이제 삼성 SDI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솔직히. 예, 그나마 함께. 예, 네. 뭐 셀 업체들 이제 셀 빅3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 AI 때 전고체도 그렇고 그리고 ESS 쪽도 가장 좀 적극적으로 좀 미국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가장 빠를 수 있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차 전지는 어차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시가총액과 펀더멘털이 워낙 괴리가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이 스토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전기차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거를 다른 쪽으로 좀 회복해 보겠다라는 걸 가장 발빠르게 잘 대처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셀 업체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유연하고 그나마 가장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신다면 셀 업체 중에서는 SDI 하지만 올해는 무조건 소재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이제 수급에서의 에코프로 또 뭐 재료 면에서는 삼성 SDI 네. 이 정도 이제 두 개 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업종 외에 지금 프리마켓에 가장 히트 테마는 스페이스X입니다. 미장도 그랬었고요. 한화 시스템 10%를 비롯해서 지금 라인들, 뭐 인텔리안 테크들, HVM, RF, HIC 등까지 좀 함께 가고 있거든요. 영민 매니저, 요참에 그냥 한번 테마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스페이스X는 또 6월 머스크 생일까지는 계속 네. 좀 들고 갈까요? 그 지금 뭐 간밤에 또 이제 그 공매도 좋아하는 모 이제 미국의 이제 투자자는 사실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AI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결국 에너지원을 어디에서 이제 얻으려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뭐 얘기까지 지금 나왔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주에다가 짓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미국 땅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이 주장을 네, 하고 네,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지금 우주항공 이제 테마에 계속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거고 HBM도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공시가 나왔었고 네. 어저께 또 스피어도 400억 넘게 이제 공시가 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단순히 이게 그냥 스페이스X 상장만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좀 들 정도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런 수주 공시들이 이제 뜨문뜨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꺾일만 하면 이런 수주 공시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대장주 미래에셋증권이 여전히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이슈 거기다가 이제 뭐 증권주로서의 이제 이슈까지 같이 붙이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HBM 그다음에 이제 뭐 세트랙아이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여전히 조금 살아 있다라고 봐도 되고 그다음에 RFHIC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연결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냥 전혀 우주항공 기업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우리도 관련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막 상한가 가는 10% 분위기거든요. 이상 가죠. 네. 장중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강하게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뭐 몇 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좀 빠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제 힌트를 계속 자기 좀 생일이라고 했으니까. 던져주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이제 상반기 안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이제 어떤 테마성 이제 성장 섹터 종목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매니저한테 미래에셋증권 한화 시스템 빼고요. 네. 스페이스X 하나 들고 한 5월까지는 가져가고 싶습니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뭐 두 개 세트레가이. 빼고 세트레가이. 네, 세트레가이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호재성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세론이 돼 음. 버렸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뭐 접근이 그러네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 올라올 때 또 가장 세게 올라오면서도 상징적인 종목이 시총도 거의 이제 한 2조 가까이 됐을 텐데 세트레가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총이 좀 불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세트레가이도 이제 패시브 수급에 대한 이제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리스크는 한 17만 원 이탈 나오면은 저는 이제 또 한번 털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17만 원 정도가 이제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추세는 좀 살아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1, 2만 원 그 정도 이제 목표를 본다라고 해도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세트레가이는 뭐 팀 한화의 그렇죠. 또 일원입니다. 요즘 네. 팀 5G 같이 팀 한화이기 때문에 세트레가이까지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정경민 팀장의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은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를 한번 쉬어가는 팀에 가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섹터가 있을까요? 볼까요? 네, 저는 반도체 부품으로 부품으로 한번, 갑니까? 네, 가봤습니다. 일단 어제 그 종목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한 3개월 된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CMTX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 있죠. 이제 그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비어 있는 호가가 많고 오버행을 좀 걱정해야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마침 오늘이 상장한 지 딱 3개월 되는 날이어서 어제였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오버행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흔들리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좀 적극성을 띄워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6만 500원에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 당일날 곧바로 그냥 15만 원 4천 원까지 튀었었어요. 그러다가 7만 원까지 엄청난 절반가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서서히 타고 지금 이제 10한 4만 원 정도까지 와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오늘 정도의 오버행 이슈가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제 제값을 받는 위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다소간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파츠, 실리콘 파츠, 사파이어 파츠를 만든 이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규모의 장비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캐펙스 투자는 조금 무관하죠. 뭐 부품 중에 최고는 뭐 사실 기판이긴 합니다만 기판하고 똑같이 생산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야 우리 이번에 한 200조 버니까 니들 뭐 소부장 업체들도 뭐 너희들도 한 1,000억 벌어. 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오히려 이제 니들 많이 생산을 하니까 단가를 좀 깎아서 그냥 좀 대규모 공급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 중에서도 좀 장비 쪽이 그나마 계속해서 소모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저 P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Q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품사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순이익적인 면에 작년도 이제 그 실적이 나왔는데 순이익적인 면은 이제 RCPS에 대한 이제 회계적인 손실로 좀 잡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516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118%. 물론 상장할 때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조금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게 한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 치고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 협력 회사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뭐 TSMC, 삼성전자 거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이 있는 모든 업체들, 뭐 팹으로 봤을 때는 20개가 넘는 팹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츠 수요 또 이 실리콘 부품에 대한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속적인 증설 수혜를 보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PO를 통해서 이제 제2공장 증설을 해서 캐파를 5배 수준으로 좀 늘린다고 했는데 최근 반도체 소부장의 특징은 먼저 증설을 해놓고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선수주가 있는 후에 좀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예비 잠재된 그런 좀 수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비사들이 뭐 소모품이 아닌 그러니까 제조사가 직접
야 우리는 저걸로 좀 해줘라고 좀 찍어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술 장벽이 있는 회사들이 아마 해당이 되겠죠. 뭐 품질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장비사들이 이제 이 소모품 업체들을 좀 끌고 들어오는 이런 게 이제 비포 마켓으로 볼 수 있고요. 애프터 마켓은 최종 소비자가 저걸로 좀 해줘라고 좀 찍어주는 건데 이 파츠와 또 이제 실리콘 부품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CMTX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프터 마켓에 해당하는 최종 사용자가 우리 저걸로 해줘라고 할 만큼 이제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제품의 품질이 좋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저는 이제 수직 계열화의 좀 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이제 OCI 스페셜티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제조 시설을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실리콘이죠. 네, 네. 인곳부터 해가지고 세정 검사, 그러니까 다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파츠 리사이클링을 또 세계 최초로 가져가면서 수익성을 정말 배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글로벌 매출이 한 80% 이상 증가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도 뭐 저는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좀 비례를 해서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천억 이상으로 올해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에서 영업이익 연간 1,000억 내는 회사, 물론 바이오들은 이제 훨씬 더 큰 미래를 좀 바라보고는 네. 있겠습니다만 현시감이 있는 이제 이런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따져보면은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CMTX도 아직 그 코스닥 150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에는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닥 150에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상황도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 이제 전략, 네, 네. 가격 전략 좀 말씀드려. 매수는 뭐 오늘 좀 밀려가지고 14만 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좀 가벼워지는 상황이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1차적으로는 한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2만 원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경민 팀장의 일반은 CMTX입니다.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할 때 소재하고 장비는 참 많이 하는데 부품은 희귀하거든요. 이 실리콘 파츠라는 오랜만에 반도체 부품주 CMT 팩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